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고포스를 좀 샀습니다. 환율이 막 요동을 치고, 외국인들이 매집을 안 했죠. 오늘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샀어요.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나스닥도 사고, 유로스톡스 50도 고포스 투자를 해봤습니다. 아니, 이거 뭐 단타니까, 그냥 뭐 생각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 뭐 하나가 터질지. 그리고 사실상 이 고포스는 거진 단타 성격이에요. 이걸로 뭐, 계속 뭐 수익을 내려고 꾸준히 비중을 늘리면서 투자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 환율이 많이 요동을 쳤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거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은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봤거든요. 그죠? 투자를 안 해봤는데 투자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어, 얘도 이제 고점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고점, 두 번째 한 번 터치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세 번째 터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뚫든지, 터치를 하고 떨어지든지, 한번 네 알아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매집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요, 상단에 다 걸려있는 느낌. 그리고 나스닥은 뭐 어제 장 끝나서 아시겠지만 좀 이따가 이제 그 어저께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떠한 이상 현상을 발견을 해가지고 주도리 고퍼스를 샀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그냥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나스닥이 더 상승하려고 그러면요, 주변이 다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라든지 특히 우리 증시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 5분봉을 보면요,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런 지표를 그냥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게 접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벤트가 끝났어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이게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승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한번 빵빠레 가면 뻥 하고 터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그제 좀 이상 조짐이 보여가지고 제가 일단은 물량을 다 어제 정리를 했잖아요. 어제 물량 다 정리했죠. 그죠? 어제 물량 다 정리했죠. 정리를 한 이유도 조금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CPI 발표하고 PPI 발표하고 이 FOMC까지 발표돼가지고 호재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죠? 이제 뭐 상승장의 초입이다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개거품을 밀면서 막 떠들고 있는 이 와중인데, 그죠? 남는 게 없죠. 오히려 장작불이 꺼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물을 펼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코스닥이 한번 걸릴 뻔했죠, 오늘.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게 왜 삼성? 그죠. 이거 잘못 봤네. 그죠? 이게 코스닥 150 ETF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쌍봉을 찍었다. 모양이 딱 쌍봉 모양이 나왔잖아요. 오늘 어저께 나왔던 이 8%짜리 음봉, 그러니까 그 고퍼스 기준, 레버리지 기준으로 8%인데 이거 한 3.5% 4% 되겠죠? 이 4%짜리 음봉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 오전에는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환율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와리가리 피고, 오늘 아주 그냥 장중에, 아이고, 대단했어요. 그죠? 오늘 개미들 털렸으면 엄청 세게 털리는 날이었다.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는 그냥 내리 꽂았으니까 그냥 털렸다 그러는데, 오늘은 사면 털리고, 팔면 오르고, 막 진짜 개미 열받게 하는 그런 날 중에 하나가, 한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이 음봉 정리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얘 계속 한번 흘러내릴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힘 못 썼죠. 그죠? 오늘도 힘 못 쓰면서 와리가리. 내일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이벤트는 다 나왔다. 오늘 사실 유럽, 제가 이제 유로스톡스 50 저거 고퍼스에 투자한 이유도 오늘 저녁에 그 유럽 금리 발표가 있어요. 캐나다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랬는데 유럽은 뭐 금리 인상이 예견시 돼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0.25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그죠? 예상치가 0.4%니까 0.25, 25bp 정도 상승할 걸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50bp 상승했다 그러면 한 번 또 뒤통수 얻어 터지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죠? 그리고 지금 상승 분위기가 지금 다 좀 뭐라 그럴까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심리로 꺾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로스톡스도 한번 사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었어요 오늘. 어제 저녁부터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좀 요동을 쳤거든요. 그죠? 15일, 그죠? 여기서부터 환율이 9시, 그죠? 쭉. 이거 보고 안 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환율이. 그죠? 제가 지금 우리 장을 볼 때 환율하고 구리 가격을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도 구리 가격은 뭐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 증시에 대해서 그 구리 가격이 뭐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구리 가격이 뭐 1% 상승을 하든 1% 하락을 하든 뭐 2%까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특히 나스닥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을 좀 보자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환율을 보자 그런 거고 환율이 떠버렸잖아요. 환율 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에 제가 거진 다 플러스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코스피는 대략 한 1%? 플러스 1%? 레버리지 기준으로 플러스 1%.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5%? 레버리지 기준입니다. 플러스 2.5% 정도 상승했을 때 제가 그때 고버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아까 전에 뭐 나스닥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제가 플러스 2.5%까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2.6%인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보합권 상단에 좀 걸려있는 그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참 나 그렇게 코스닥이 너무 요동을 친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들어간 저 비중이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고 저거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사타 팔았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액수가 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간 거 좀 가보자. 일단은 상단은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 생각을 했고 환율이 떠가지고 일단은 고버스에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외국인이에요. 오늘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근데 오늘 안 들어왔죠. 코스피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면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기 또 왜 안 나오죠? 그죠?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장중에는 별로 그렇게 매도세가 세지는 않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외국인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연기금이 오늘도 2천억을 팔아댔거든요. 연기금이 계속 팔아대는데 일자별로 봤더니 이 새끼들 이거 엄청 팔아냈어요.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가 있었네. 이 개관놈의 새끼들. 이렇게 팔이 이게 주가가 안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1,500억, 2,300억, 1,600억, 2,000억. 그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파는 것 같았는데 막판에 다시 사들였어요. 동시호가 때 1,500억, 그 다음에는 630억. 제가 주가가 지금같이 상승장일 때는 선물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현물이 중요한 거예요, 현물이. 그래서 현물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 외국인들, 그죠? 이것도 오늘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개미들이 얼마를 사들이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개미 빼면 이제 기관이겠죠. 그죠? 근데 상승할 때는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요. 7조 사들였죠. 여기 상승할 때 6조 사들였죠. 여기 1조. 요거 하락할 때도 1조 사들이고, 요 근래는 다 사들였어요. 여기 상승할 때 4조 사들이고, 그죠? 근데 여기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할 때 외국인들 움직이지 않았어요. 개미만 4조, 그러면 기관이 마이너스 4조 가지고 요거 떨어뜨린 거고요. 요거 떨어뜨릴 때, 그죠? 외국인들 1.6조 팔았어요. 그죠? 개미가 1조 사들이고,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
요거 떨어질 때 외국인들 거진 반응이 없었거든요. 개인이 2.4조니까 기관이 2.4조를 팔아댔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고, 그죠? 여기. 요거 조정이에요, 조정. 그죠?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사들냐면 9월 30일부터 19조를 사들였고 개미는 19조를 팔아댔어요. 개관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선물하고 옵션 가지고 돈 쳐먹는 거는 개관들. 그죠? 이제는 선물 그 시작하는 시간을 15분 앞당긴다 그랬잖아요. 장보다 9시가 아니라 8시 45분부터 시작한다. 이거 누굴 위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기관들을 위한 방식이에요. 선물 가지고 돈 더 해쳐먹으라고. 동시효 같은 요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증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요. 하여튼 기관놈들이 계속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 개미들 진짜 피 같은 돈을 다 빨아먹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정할 때 이번에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힘들다. 아예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아대는 거는 폭락이지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조정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오늘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작하면서 안 들어오잖아요. 자, CPI 발표했죠. 그 다음에 그 FOMC 회의 잘 끝났죠.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을 한번 들어와 줘야죠. 그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신나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딱 6월 9일 날 하루 들어오고 12일 날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천억 들어오면 안 되죠. 자, 적어도 한 2천억, 3천억은 딱 때려 박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보지 말자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조정 구간이라 그러면요, 선물을 봐야죠. 선물 가지고 분명히 조정을 하고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상승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막 2천억, 9천억, 6천억,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게 상승이지. 그죠? 전에도. 그죠?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안 들어오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조정.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6월 9일 끝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 현물이 대량으로 한 3천 개씩 들어오는지 그거 뭐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장이 상승하기는 힘들 거다. 등락은 있겠죠. 등락은 있어도 상승하기 힘들겠다. 대신에 우리는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고퍼스를 사면서 봤던 게 뭐냐면 전고가 다 있으니까. 그죠? 전고만 뚫어라. 외국인들 한 3천 개씩 딱 사들이면서 전고만 뚫어라. 그러면 나 레버리지 타겠다. 지금은 레버리지, 내가 생각해도 고퍼스 사면 안 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레버리지는 너무 많은 것 같아. 느낌이 와. 근데 조정이라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우상향으로 쭉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해야죠. 그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다가 라인 하나 딱 그렸지만, 그죠? 이렇게 라인 그렸죠. 이게 주가 상승이에요. 주가 상승이라 그러면 코스트란의 개끈 이론처럼 왔다 갔다. 그죠? 여기서 어떻게 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면 상승,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하락. 사면 상승,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하락. 사면 상승. 이거 하락했는데도 샀고. 그죠? 그래서 요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퍼스를 샀고, 고퍼스는 사실 단타형입니다. 단타형이고 비중을 늘릴 생각은 없고, 내일 다시 또 정리를 해야죠. 오늘 저녁에 장이 어떻게 뭐 사고 나니까 지금 유럽도 빠지고, 유럽도 지금 유로스톡스 50이 마이너스 0.61% 빠졌거든요. 빠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좀 빠지더라고요. 지수 보니까 마이너스 0.66%. 근데 이 본장 열려봐야 되겠죠. 본장 열려가지고 어떻게 현상 유지가 되는지,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이런 거 봐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단 딱 라인 나왔으니까 요거 딱 보고 가면 되는 거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상단이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이거 믿고 가야 되나 하지만 이거 진짜 뚫기 굉장히 힘들죠. 그죠?
이거 터치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좀 뚫고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차전지 폭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죠? 그러면서 자, 이 평이 어딘가 걸려 있을 텐데 지금 11선에 걸려 있나요? 이게 10일인가요? 10일. 10일에 걸려 있고 20일 터치. 그죠? 20일 터치. 아까 전에 요 21선 터치하는 거를 발견을 못 했어요. 요거 발견을 했으면 요때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요거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이 움직이는 게 좀 기술적으로 움직여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그죠? 그리고 만약 기술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유로스톡스도 얘 지금 움직임이 아니었나? 항생이었구나. 항생 움직임이 항생이 기술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얘가. 그죠? 얘 지금 오늘 이거 오늘 양봉 쭉 떠가지고 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중국에서 뭐 금리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뭐 얘 또 밥 먹고 와가지고 이 새끼들 진짜 여기 이게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죠? 몇 시야? 3시 그죠? 4시 밥 먹고 와가지고 항생을 하지만 중국에다 밥 먹고 오더니 갑자기 띄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밥만 먹고 왔다 그러면 중국 애들은 진짜 점심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나 봐요. 이 밥만 먹고 오면 아주 그냥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먼저 번에는 하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밥만 먹고 오면 그죠? 밥 먹고 오고 떨어뜨려가지고 하도 지랄 발감을 해대가지고 밥 먹고 오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이게 밥 먹고 와가지고 갑자기 쏘는 바람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는 그죠? 전기차 차이나 중국 그 2차 전지 관련 ETF 요거 그죠? 몇 프로냐면요. 5.37%. 진짜 엄청 좋네. 그죠?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일봉을 보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이제 시작. 그래가지고 요거 아침에 상승할 때 좀 따라가 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항생하고 비슷한데 얘가 요 61선이잖아요. 61선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상승했으니 여기까지 터치하지 않을까?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더 땡큐인데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놓쳤어요. 그리고 5% 상승해가지고 밥 먹고 와가지고 갑자기 뛰어가지고 따라 붙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항생도 좀 비슷해요. 항생도 그죠? 요렇게 요렇게 터치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요거 터치됐잖아요. 가지고 내일 떨어질지 올라갈지 요거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죠? 근데 항생은 ETF로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요 내일도 그러겠지만 일단은 뭐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특히 코스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냥 팔면 쭉 떨어지고 오늘도 아침에 좀 파는 듯 하더니 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3,400억 팔았죠. 3,100억. 그죠? 그러니까 푹 밀려버리잖아. 그리고 어제 이 3,100억도요. 폭락하기 전에 거진 물량이 나왔어요.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갑자기 핀트가 나가더니 갑자기 밑으로 쏟아져가지고 어저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야 무포였으니까 무포였으니까 대응이 안 됐는데 뭐 대응을 하고 자시고 없었죠. 아예 그냥 주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거 버티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물량이 확 들어오는지.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살아야지 코스닥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이게 양분돼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반도체도 없고 2차 전지만 있었으니까 2차 전지로 모든 그냥 매기가 쏠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또 많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렇게 예전처럼 힘을 발휘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려고 그러면 다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게 또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내일은
분명히 오늘 저녁도 환율이 움직이고 원자재 시장도 움직이고 다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 어떻게 끝나는지, 미국이 또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근데 그 확인이 끝나면 내일 분명히 뭘 확인했냐면 환율을 먼저 확인하고, 환율이 지금 얼마죠? 1280원인가요? 환율이 1281원. 환율이 1280원대에서 아래로 1270원대로 오는지, 아니면 80원대를 넘어서 90원대로 가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분명히 코스피 선물 아니라 현물. 근데 만약에 조종장이다, 내일도 만약에 음봉 나왔다 그러면 조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선물도 봐야죠. 그러면 선물도 봐야 된다. 선물도. 응? 왜 안 나오지? 뭐야 이거? 이 느리구나. 아이고, 선물도 꼭 확인을 해봐야죠. 그죠? 선물도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오늘 선물마저 패대기 쳤으면요, 많이 빠질 뻔했어요. 선물 가지고 외국인들이 또 장난을 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현물이죠. 코스피에서 현물이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량 매도가 나오면 막 한 3,000개씩 팔아 된다 그러면 머리 아파지는 거고, 연속적으로. 근데 3,000개씩 사들이지 않고 그냥 뭐 플러스 1,000개, 뭐 플러스 500개 이렇게 사들이면서 그냥 현물 가지고 선물 가지고 막 밀어댄다 그러면,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조종장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은 무엇을 샀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70만 개 사들였네요. 하이닉스는 뭐 변화가 없고, 2차전지 변화가 없고, 그죠? 뭐 사들인 게 없네요. 현대차 좀 사들이고, 기아차 좀 사들이고, 카카오를 많이 팔았네요. 카카오 매도세가 엄청나네요, 지금. 그럼 네이버는 좀 사들였는데 카카오 매도세가 좀 엄청나다.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조금 늘어나고, 신용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신용융자, 그죠? 상승하고 있죠. 개미들 붙은 거예요, 지금. 붙었어요. 이 개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근데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아하, 애매하다. 그죠?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13조 5천억이네요. 줄었어요. 그죠? 코스닥은 16조, 어제 20조 찍었는데 오늘 16조로 줄어들었어요. 아쉽다. 근데 어저께 20조가 상승하는 20조가 아니라 폭락하는 20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상승을 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 모양새였고, 그러면 이 두 개는 지워버려야죠. 그죠? 찐이 아니지. 6월 13일 같은 그런 찐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찐 거래 대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거래 대금 가지고 또 이렇게 보기도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환율 좀 꾸준히 봐주시고, 환율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외국인들이 현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현물로 밍숭밍숭 있는데 오늘처럼 또 음봉이 나오는지. 음봉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에요, 이거. 이 패턴이 날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날아가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빠져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는 절대 안 빠지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것도 음봉으로만. 그죠? 차라리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은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폭락의 전초 증상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침체다, 이런 단어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은 그냥, 제가 이제 나스닥도 고퍼스 탔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나 높은 거예요. 그리고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을 제대로 못 해준 거, 이벤트가 끝났는데 삐리삐리한 거, 이렇게 꼬리들 많이 단 거,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어떠한 이슈가 나와가지고 다시 불을 뿜어서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서 횡보를 한다든지,
조금 약간 조정을 받아서 가는 것도 괜찮고, 그죠? 차라리 크게 조정받아서 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 시나리오는 주돈이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가 고점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뷰는, 주돈의 뷰는 아직도 로우. 그죠? 지금 2600포인트 그 상단에 딱 걸려 있는데, 2600포인트를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깰 것 같아요. 2600포인트 그렇게 쉽게 깨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2600포인트가 깨진다? 지금 2611까지 2608에 끝났네요. 2608에 끝났는데 2600포인트가 내일 깨진다? 그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만약 이거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전고 또 이거 한번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1580, 1580, 1580, 1570 이선까지는 또 한번 열어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전고 이거 쉽게 안 깨질 것 같은데요. 이 전고에 이 평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21선. 21선이 그죠? 전고 바로 위에 있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상승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죠? 한 2600, 2590 그러니까 2600포인트가 내일 2600포인트가 깨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좀 더 고민. 그러면서 시나리오가 내일 2600이 깨지면서 그 깨지는 원인이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고 선물 가지고 확 밀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조정이 진짜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고 침체에 대한 하락은 아닐 거예요. 조정은 상승의 기회지, 그죠? 하락의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뷰는 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조금 보면 사실 뭐 볼 것도 없죠. 지금 왜 그렇죠? 일단은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것만 기다리고 금리가 어떻게 유럽에서 금리를 0.25만 올릴지 0.5%를 올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또 유럽은요 금리 발표하면 지금 하락분을 다 상쇄하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위에 상단 저항대가 3봉이니까 상단 저항대가 굉장히 센 거고 그죠?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에 이제 제가 에코프로 보자 그랬잖아요. 에코프로가 6.45%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그죠? 차라리 이런 코스닥 150이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야, 갈 수 있겠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고버스 못 탔죠. 이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그죠? 근데 이게 막 굉장히 길었어요. 게다가 음봉까지 나오고. 근데 일단은 대장, 에코프로가 대장이잖아요, 대장. 대장이 플러스권이라는 거, 근데 밀렸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장이 만약에 얘가 힘이 살아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코스닥은 살아날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빨리 저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에코프로가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닥에 반해서는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희한하게 조정받는다 그랬잖아요. 상단 걸려가지고. 그죠? 반도체. 미국은 지금 반도체가 그 난리인데, 그죠? 이게 조정받고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튀어나가냐는 거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삼성전자가 튀어나간다? 그 연기금이 저렇게 팔아야 된다? 아, 당분간 조정. 그죠? 그래서 단타로 좀 투자를 해봤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사실 뭐 이거는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방송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8시 지금 8시 47분인데 오늘 방송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무포예요. 사실 무포인데 그냥 이렇게 금을 한번 쳐놓고 일단은 한 번은 오늘 하루는 조정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물만 펼쳐놓고 이 중에 물고기가 뭐가 걸릴까 해가지고 한번 펼쳐놓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뭐 단타 치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샀다 팔았다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근데 오늘 저녁에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그거는 단기적인 조정. 말 그대로 조정이에요. 하락이 아니라. 나 사실 뭐 여기서 하락인지 조정인지 주둥이 뭐 알겠습니까? 웃기지도 않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도를 일단은 좀 살펴보고 이게 지금 장이요. 좀 이렇게 꾸준히 이제 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그거는 조금 지났어요.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롱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아니면
커다란 뭐 이제 주봉이란지 월봉을 보고 어떤 추세가 꺾였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주도는 성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롱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0.24% 빠졌거든요. 아, 괜찮아요. 우리 워낙 환율이 조금 또 1282원까지 올라가 버렸네. 얘도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유로화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가 약간 상승하는 거 0.2% 정도 상승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상승도 아니고 어떠한 추세 방향 이런 거를 정할 수 있는 상승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방향이 정해졌어요. 환율 그죠? 너무 많이 요동을 쳐가지고 환율 그죠? 튀어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요 환율만 봐서 데드캣 바운스도 있고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이건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전저를 날려본다 그러면 오늘 또 전저 라인 딱 터치하고 밀렸거든요. 이거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죠. 그죠? 환율은 추세를 한번 타면 그냥 가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조금 기술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로 봐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저 미국장하고 대한민국 우리장하고 디커플링이 나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한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차트를 한번 날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나스닥 이렇게 상승을 갔어요. 우리는 그죠?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도까지 박스권 2200 크게 본 거예요. 2200에서 1800 거진 1900에서 2100 여기서만 왔다 갔다 했다.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날아가더라도 우리는 박스권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박스권 지금이 상단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이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박스권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시나리오가 많죠. 그죠? 그렇습니다. 주도는 내일 분명히 외부인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장하고 유럽장 어떻게 끝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